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22번이고, 제목은 이제 정확한 관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첫 페이지의 줄침 부분에 한번 보시면요. 예, 우리는 마음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은 이제 결국, 마음 관찰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이 이제 핵심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근데 다만 호흡을 관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 관찰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호흡을 통해서 결국 마음 관찰로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예, 그 이유는 호흡은 우리가 닦아야 할 대상과 같고, 즉 이제 우리가 호흡과 마음 관계를 호흡은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호흡에서 행한 이제 여러 가지 행동,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쌍카라 계통입니다. 까야 쌍카라, 와치 쌍카라, 마노 쌍카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신이 이제 하고 있는 일에 더욱 민감해진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더욱 민감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호흡을 이용한다라고 할 때, 사실 이제 몸과 마음의 실체를 보기 위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실체. 이걸 보기 위해서 지금 호흡을 사용하는 것이다. 첫째 이제 몸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몸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사카야 디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몸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 그래서 이제 이 몸은 나의 것이다 또는 나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죠. 그래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잘못된 견해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나눠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간단하게 나눠보면, 이 몸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나 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합니다, 사실. 아주 귀중하고, 그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런 관점이 있죠. 예. 아주 소중하고 귀중하다라는 게 이제 딱 깔리니까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탐욕과 성냄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게 귀중하고 소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탐욕 또는 성냄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몸이 감각적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는데 몸이 있어야 되죠. 감각적 즐거움 부분이 몸이 없으면 우리가 누릴 수 없더라. 그래서 감각적 즐거움으로 우리는 몸을 통해서 행복을 얻고, 즐거움을 얻고, 기쁨도 얻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감각적 즐거움을 주는 원천이다. 즉 행복과 즐거움의 원천이다. 이렇게 봅니다. 몸을 이용해서 우린 이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인간계에 태어났죠. 인간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주로 이제 맛하고 냄새하고 촉감,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떤 감각적 즐거움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은 거죠. 근데 이제 반대급부도 당연히 존재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이 나 또는 나의 것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언제든지 내 거니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 늙어지고, 그 다음에 몸의 기능들도 자꾸 떨어져 나가고, 이제 뭐 머리카락도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그죠? 그리고 질병에도 또 이렇게 취약해지고 결국 죽게 되죠. 근데 이걸 자기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몸을 이게 나의 것이다 보니까 통제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잘못된 견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몸의 이제 호흡 관찰을 통해서 몸의 실체를 보는 거죠. 예, 첫 번째 이제 몸에 대한 산파자냐가 일어났을 때 몸의 실체를 보게 되는데, 그 몸의 실체를 점점 보다가 우리가 이제 삼마디티, 정견이라고 하는 수준까지 이렇게 되게 되면, 몸과 마음에 대한 문제긴 한데, 이제 몸에 대해서만 한번 따져보면, 이렇게 되게 되면, 기본적으로 숨겨진 괴로움을 보게 됩니다.
숨겨진 괴로움들을 보게 돼요. 숨겨진 괴로움은 이제 두카하고 쌍카라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두카하고 쌍카라 두카, 윗바리나마 두카가 있다. 이게 항상 몸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현재 순간에 항상.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요걸 이제 조금 깊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뭐 가볍게 이렇게 간단하게 다뤄뒀는데 조금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괴로움을 이제 우리가 딱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동안 우리가 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착각들이 딱 깨져 버립니다. 이게 괴로움 덩어리예요, 몸이 한마디로. 정말 몸은 완전히 괴로움 덩어리다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직접 경험하고 보게 돼요. 이렇게 이제 괴로움 덩어리다라고 보게 되면, 실제 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동안 가졌던 그 열정 있죠. 열정에 찬물을 끼얹듯이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열정이 식는다. 그래서 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소중하고 귀중하고 아주 애착을 가졌던 이 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깨져요. 그 다음에 몸이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이것도 깨집니다. 당연히. 그리고 몸은 내가 통제 조정할 수 없다. 그죠? 병에 걸리고 늙고 죽게 되니까. 그죠? 그런 과정들을 이제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이 잘못된 견해들이 깨지게 돼요. 몸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몸의 실체를 보게 됨으로써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이 돼서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그 괴로움의 진리, 고성제를 이제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호흡 관찰을 이제 우리가 할 때 이게 몸 전체를 결국 대상으로 하는 이유들이 다 이런 것들이에요. 몸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는 잘못된 견해죠. 유신견이라고 할 때 몸의 일부에 대해서 갖는 견해가 아니라 몸 전체에 대해서 갖는 견해고, 이 몸 전체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고 행복의 원천이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행 대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그 몸과 마음이 항상 수행 대상이에요. 부처님께서 뭐 이걸 떠나라고 한 적이 없죠. 몸과 마음이 수행 대상이에요. 나의 몸, 나의 마음. 이렇게 이제 그 호흡과 몸의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봤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과 마음의 관계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걸 이제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사고의 틀에서 조금 벗어나야 돼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진행되는 수행의 단계도 있는데, 그 전에 어떤 기본적으로 원리에 대해서 지금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걸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첫 번째는 뭐냐면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이 이제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호흡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이제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식이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한다, 또는 호흡을 깊게 한다, 또는 빠르게 한다, 고요하게 한다. 여러 가지 호흡하는 방식이 있죠. 여러 가지 호흡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힌다. 차분하게 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차분하게 한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호흡을 통해서 뭘 하죠? 몸 전체를 인식을 하죠. 몸 전체를. 그러니까 호흡을 이제 통해서, 한마디로 호흡을 통해서 호흡 에너지 또는 이제 편안함, 이런 것들이죠. 편안함을
어떻게 합니까? 몸 전체로 퍼뜨리죠. 몸 전체로.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당연히 이제 선정을 얻기 위한 거죠. 고요함과 이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뭐 편안함도 있고. 예, 몸 전체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죠? 예, 그래서 이 어떤 자기가 정한 수행 대상, 그 지점에서 일어난 편안함을 몸 전체로 퍼뜨린다. 몸 전체가 다 편안해지도록.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일어난 호흡 에너지를 몸 전체로 퍼뜨린다. 왜? 고요함과 행복과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그죠? 이것도 이제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즉, 이런 호흡 에너지나 이런 편안함을 몸 전체로 뭘로 호흡을 통해서 퍼뜨림으로써 이제 마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고요함과 행복이 일어나도록.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이제 호흡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이런 행복함과 고요함과 편안함, 이런 좋은 느낌들이죠. 예,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있죠. 마음으로. 어떤 느낌을 일어나도록, 좋은 느낌이 일어나도록 마음 작용으로 유도하는 게 있죠. 예, 유도해서 호흡이 편안해지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냐면, 예, 자기가 이제 좋은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흡에 관련돼서 좋은 상을 가지고 있다. 예, 이제 산야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호흡을 하기 전에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이 좋은 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좋은 상을 이용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예,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스캔 방식도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스캔하는 방식. 예, 이게 이제 타니사로 스님 경우에도 스캔 방식이 있어요. 스캔하는. 근데 아잔부람 스님은 이제 보편적인 스캔이고, 타니사로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몸 전체 스캔은 아주 정밀한 스캔이에요. 아주 정밀해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상을 이용해서 이제 몸 전체를 이렇게 한번, 몸 전체를 스캔함으로써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음이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몸 전체를 스캔해서 호흡을 가라앉히고, 호흡을 가라앉히니까 다시 마음이 가라앉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런 과정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와치 쌍카라 있죠. 내적 대화. 네. 내적 대화를 통해서 자꾸 편안한 호흡을 찾습니다. 편안하고 고요한 호흡. 그래서 이제 호흡을 찾는다. 편안한 호흡을 찾는다. 예, 그래서 호흡이 마음에 또는 마음이 호흡에 이렇게 상호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작업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이걸 왜 하냐라는 점을 꼭 이해하셔야 돼요. 왜 이걸 하느냐. 이제 1차적으로는 이제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다. 가라앉히고. 저게 이제 선정과 관련되는 거고, 이게 이제 1차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목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뭐 이렇게 중요도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음하고 이 호흡과의 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마음과 호흡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마음에 민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마음에 민감해지려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해보고 이게 마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구나. 또 마음 작용을 이렇게 해보니까 이 마음 작용이 호흡에 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렇게 됐을 때 고요함이 일어나고 편안함이 일어나구나. 이렇게. 또는 선정도 일어나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내적 대화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흡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또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게 다시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능숙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즉 호흡과 마음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능숙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친해지고 싶은 게 있어요. 친해지고 싶은 대상이 뭐냐면 자신의 마음이에요. A의 마음. A의 마음에 친해지고 싶어요. 친해지고 싶은데 A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매개체, 메신저를 이용하는 겁니다. 호흡이라는 메신저를. 즉 편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편지를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A라는 사람이 호흡에다가 편지를 줍니다. 마음에게 내 뜻을 좀 전해달라. 그러면 호흡이 마음에 이렇게 편지를 전해주고 다시 이 마음이 답장을 해주면 이 호흡이 다시 이 사람에게 답장을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이제 다이렉트로 안 되니까 그래요.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태국의 스님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게 못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메신저라는 호흡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락책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마음이 호흡에 드러나는 겁니다. 호흡에 드러나고, 또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또 호흡에 영향을 미치고, 호흡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관계, 즉, 이제 호흡이라는 메신저 연락책을 통해서 서로 간에 친해지는 거예요. 점점 친해진다. 이런 관계를 이제 호흡을 통해서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나중에 호흡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선정이 일어나고,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있는 선정이 일어나고, 마음이 대상화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마음 관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겠죠. 예. 그때는 이제 호흡이 없어도 마음과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의사소통을 했기 때문에 마음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남녀 사이에도 그렇죠. 이제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중간에 이제 편지를 전달해 주는 이제 누군가가 있죠. 뭐 꼬마 같은 꼬마가 있죠. 근데 나중에 친해지면 꼬마가 필요가 없듯이 나중에 이제 이렇게 계속 호흡이 중간 연락책이 돼서 이렇게 소식을 전하다가 나중에 둘 간에 친해지면 더 이상 이제 호흡이 필요가 없어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인 마음 관찰 영역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산이사로 스님께서 이제 그 민감해진다라는 말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죠. 민감해진다. 그 말이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서로 잘 알게 되는 거, 그죠? 근데 바로 안 되니까 호흡을 통해서, 호흡이라는 어떤 그 연락책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고요. 네, 잠깐 이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